네, 누리호 발사 1분 전, 조금 전에 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현장에서 방송이 나왔고요. 지금은 약 33초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네. 떨리네요. 네, 이제부터는 한번 카운트다운을 직접 한번 지켜보시면서 발사의 순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비행 정상. 최대 동합 통과. 네, 지금 1분 46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가 됐고 일단 30초가 지나면서 정상 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1분 5초 정도에는 동합점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합점 통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엔진 정지 조금 확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대 동합점이긴 합니다. 이제 동합이라고 하는 일단 거는 분리 확인. 로켓이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와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대기로부터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받는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압의 정압하고 달리 동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움직일 동을 써서요. 근데 이게 로켓의 발사 직후에는 로켓의 속도가 느리니까 이 동압이 약하고 또 근데 너무 통과. 상층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대기의 밀도가 낮아서 또 동압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고도 10에서 15km 사이에서 최대 동압점이 생깁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때여서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어느 정도 무사히 이제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1단 분리도 확인이 됐고요. 또 100km도 통과를 했습니다. 1단 분리가 자연스럽게 잘 분리가 된 거죠? 네, 그 단분리도 항상 좀 위험이 있긴 한데요. 네. 문제 없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2분 25초가량의 1단 분리가 됐고 1단 분리 확인이 됐습니다. 고도 100km를 통과하면서 이제 3분 43초가량의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고도 204km 지점에서 페어링 분리가 되면 또 페어링 분리가 됐다고 이제 방송이 나올 텐데요. 이 누리호의 최종 목표 고도가 550km입니다. 지난 2차 때보다는 좀 낮아졌죠? 네, 2차 때는 700km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지금 이 누리호가 개발된 목표 고도가 600에서 800km 사이에 태양 동기 궤도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중간 정도가 되는 700km를 이제 성능 검증을 위해서 목표로 한 거고요. 그때 실린 위성들은 실제로 쓸 위성이 아니라서 그냥 어느 궤도든 선택을 마음대로 했었으면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쓸 위성들이 올라갔고 그 주 위성의 목적이 어느 정도 고도가 좀 낮아야만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950km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선택했습니다. 9, 네. 8, 조금 전 아마 7, 소리가 현장 소리에서 이제 페어링 분리가 4, 확인됐다라고 얘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2, 네, 페어링 분리가 확인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1단 분리, 그다음에 페어링 분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저온 헬륨 가스의 센서 때문에 약간의 통신 이상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네. 우리 나로호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한번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들 그 기억을 하시면 저 단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페어링 분리에 실패한 적이 있기 고도 때문에 저도 지금 300km 저게 좀 통과.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네. 뭐 다행히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 4분 32초가량의 2단 분리가 됐습니다. 2단 엔진 정지가 확인이 됐고 2단이 정상 분리가 확인이 됐다는 현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누리호는 고도 300km를 통과했습니다. 이 18분 58초의 비행 중 현재까지 5분여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약 언제쯤 뭐 주탑재 위성이 분리되는 한 13분쯤에 이 성공 여부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1차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네, 1차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고도까지 올라가서 분리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큰 일이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분리된 위성이 원래 목표했던 궤도에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려면 한 8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1시간 조금 더 지난 뒤에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550km 중 절반 이상인 300km는 통과를 한 상태고 550km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관련된 위성들이 하나하나 또 사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737초가 고도 지났을 때 약 400km 통과. 13분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위성이 분리가 되는데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 위성이 1차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20초마다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훨씬 더 작은 위성입니다. 수십 센티미터 곱하기 수십 센티미터 이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러한 큐브 위성들의 7기가 하나씩 8기네요. 7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7기가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주 탑재 위성 하나, 그다음에 큐브 위성 7개에서 총 8개의 위성이 사출이 되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400km까지도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누리호 1, 2단 모두 정상 분리가 됐고 고도 400km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사 이후 약 7분여 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위성들을 이렇게 사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0초씩 간격을 두고 사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라고요. 네, 그 작년에 2차 발사 때에는 그 시간 간격을 좀 더 넓게 줬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분리를 하거나 사출을 하면은 이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 3단 그때 당시에 3단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천천히 분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분리를 조금 분리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연속적으로 분리해도 이게 안정되게 이 3단 로켓이 위성들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특히나 여기에 그 큐브 위성 중에 하나인 도요셋이라고 하는 거는 4기로 이루어진 편대 비행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편대 비행 시간 간격을 20초로 해서 20초마다 하나씩을 분리해서 그 4기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20초 간격으로 계속 공전을 할지 그걸 또 나중에 확인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통 이제 고도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500km 통과. 발사체 발사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안정된 발사체를 좀 갖추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발사체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하려면은 90%, 95% 이상의 성공률이 이제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2번 발사하고 오늘까지 3번째니까 아직 확률을 따지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025년에서 27년까지 매년 한 번씩 또 4차, 5차, 6차 발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복해서
발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이면 이제 그때 가서야 진짜 우리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더 많은 발사를 보여야 되고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누리호의 최종 목표 고도가 550km인데 조금 전 누리호가 고도 500km를 통과하면서 거의 이제 목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